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2023년 여름 사역지 공개를 할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 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을 약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조율을 하고 또 타진을 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헛되이 쓸 수 없는 시간이고, 또 모두에게 정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그 사역지에서 우리를 얼마큼 필요로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 정말 뭐 대단한 역할이 아닐지라도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부합하는 딱 그런 곳을 찾게 되어서 그곳이 맞는지 제가 다시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네, 여러분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바로 네, 대마도입니다. 예.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대마도. 부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 이 대마도인데, 먼저 대마도 풍경을 보고 그다음 사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 살거나 이러면 뭐 가보기도 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서울 살면서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여기 이제 대마도의 이제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 참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정말 뭐 아름답고요. 이 배는 아니지만 이 배보다 더 좋은 큰 배를 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대마도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이동은 같이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대마도는 또 이제 많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토속신앙,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본에는 이런 신사들이 많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바닷가 지역들이 이런, 우리 기준에서 우상숭배죠. 이런 신앙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여기 대마도가 일본 중에서도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신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일본의 소도시 같은 이런 골목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사고, 그다음에 이거는 꽤 유명한 무슨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대마도 풍경이고요. 이런 소도시들, 유명합니다. 이런 사진들 제가 몇 개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먼저 시간은요, 언제 갈 거냐? 8월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가 공식적인 사역 기간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2일에 오전에 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면 우리가 11일 늦은 밤에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12일 아주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바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가 더 나을지 이 디테일들을 아직 결정은 못 합니다. 그것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을 어쨌든 사역을 하고 14일 밤에 부산으로 나와서 이제 밤에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현지 사정과 또 사역의 내용들이 결정되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대마도인데요. 왜 대마도인가? 대마도는요, 전체 인구가 3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30여 명 정도에 불과한답니다. 뭐 수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복음화율이 아주 낮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여기 이 대마도는 아주 아주 낮은 복음화율이죠, 이 정도면. 거의 이건 미전도 종족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있는 교회들도 상황이 열악하죠. 일본 현지 교회가 하나 있고, 성공회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인 교회가 이제 하나 있어서 단 3개의 교회가 운영 중이에요. 그 중에서 유일한 이제 한인 교회인 이 대마 은혜 교회는 박영철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파송돼가지고 설립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의재단 네, 속해 있는 교회고, 정의재단이 이 장로교 통합교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도 같은 교단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복음화, 그다음에 한일 평화의 교두보로서 대마도는 정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침략할 때도 항상 교두보 전진기지로 삼았던 데가 대마도고요. 대마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정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정부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 외교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류지예요. 그래서 이곳이 일본 복음화를 향한 복음의 교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짧은 기간 가면서 이렇게 뭐 거창할 필요가 있겠느냐,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이 기간이 또 광복절 기간 아닙니까? 광복절 이 시즌에 맞춰서 무엇이 진정한 화해고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화해, 복음을 통한 용서가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대마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마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래 기도하면서 제가 이 대마도에 계시는 박영철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저의 가슴을 참 울렸던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 3년 동안 단 한 팀의 단기 선교팀도 방문하지 못했고 처음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 단기 선교 갈 때 얼마나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랬어요. 그랬던데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교회의 유익을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요. 이번에 이 대마도 선교가 작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이 닫혀 있었던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저희가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마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 아주 어렵고 가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마도를 선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대마도에서 목회하시는 대마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신 박영철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께서는 원래 국어 교사 출신이셨대요. 그래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현지인들을 접촉하고 그 접촉점을 삼아서 선교를 하시는 이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현지인들을 전도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이 박선교사님의 선교지의 그 필요, 무엇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하신 분일 테니까 선교사님의 지도를 잘 따라서 또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영적으로는 아주 힘든 지역이래요. 선교사님이 그냥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는 땅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의 교두보가 됐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바닷사람들 죽어나갔고 그런 데들은 이 영적 토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사라든가 뭐 애니미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민간 신앙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섬들이. 대마도가 유난히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기도 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하는 부분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마도에 주말만 배가 다닙니다. 현재 시점에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선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5월 달부터는 평일에도 다니고 이 선박에 탑승하는 인원도 더 많이 늘리고 이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거의 정상화되는 흐름이 될 거고 가장 먼저 저희가 부킹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전화를 제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것을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셀별로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파악을 할 텐데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신청이 빨리 마감이 돼야 저희가 이 인원 그 파악이 돼서 뭐 배라든가 차편이라든가 그 또 가서 교회에서 자고 이럴 수가 없어요.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제 민숙을 해야 돼요. 민숙. 민숙이 민박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예약도 해야 되죠.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일단은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차차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신청, 빠르게. 네, 4월 30일, 마지막 4월 30일까지만 1차적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예약을 해야 되고 숙박을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딜레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귀한 기회 언제 대마도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보고 대마도를 둘러보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런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같이 가서 뜻깊은 그런 또 23년 여름 단기 선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즐겁게 한번 이번 사역을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얼른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